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AI 버블이다, 닷컴 버블 시즌2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월가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버블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초입이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붕괴는 아니다. 그건 에어 포켓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바라보는 AI 시장의 진짜 구조, 왜 버블이 아니라 성장 초입인지, 그리고 에어 포켓에 의미하는 단기 리스크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버블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엔 부정확하다. 왜일까요? AI 붐은 실제 돈이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카펙스, 생산성 향상, 실적 증가, 즉 실체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현금이 투입되는 장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의외로 건전한 의심 상태죠. 버블의 특징은 과열과 맹신이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이거 버블 아니야? 라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랙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블을 걱정하는 목소리 자체가 버블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래서 블랙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죠. 기업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이제는 미국 GDP 성장률을 직접 밀어 올리는 수준이다. 글로벌 AI 투자는 5에서 8조 달러 2030년까지고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테크 섹터 이슈가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 구조적 트렌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동시에 존재하겠죠. 전력 부족, 데이터 센터 에너지 문제, 인프라 병목. 그래서 블랙록은 AI 데이터 센터가 2030년 미국 전력의 15에서 20%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AI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지만 동시에 인프라 리소스를 품은 산업이라는 의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의견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는 닷컴 버블과 다르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내 기술적 비중이 훨씬 낮고요. IPO 규모가 작고 적자 기업 투기가 줄었고 실적이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인정했는데요. 이걸 에어포켓, 즉 일시적인 공중 정체 구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생길까요? 기업들의 AI 투자 속도와 AI 매출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돈은 먼저 쓰고 매출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죠. 이 시간차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카펙스 압박. 현재 카펙스는 운영 현금 흐름의 60%, 닷컴 버블 당시에는 140%였습니다. 여전히 건전하긴 하지만 투자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5년에서 2026년 빅테크 카펙스 예상은 2025년은 4천억 달러, 2026년은 5,100억 달러.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단기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장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블랙록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번 AI 사이클은 닷컴과 다르다. 이유는 첫 번째로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AI 기업들의 매출, 이익은 실제로 증가 중에 있죠. 두 번째로는 기술이 바로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닷컴 때와는 달리 AI는 지금 이미 기업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기적 자금 유입이 훨씬 적다. 과거처럼 적자 스타트업 IPO가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전력, 인프라, 반도체 등 실물 경제 투자가 중심으로 될 것입니다. 즉, 기술 테마라기보단 산업 전반의 재편 과정에 가깝다 보고 있죠. 그래서 S&P 500은 어디로 갈 것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에 7,100, RBC는 7,750, 그리고 다른 한 곳은 8,000.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중장기 상승 트렌드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완전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AI 버블이 아니라 대전환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맞이할 수 있는 건 붕괴가 아니라 단지 잠깐의 흔들림, 즉 에어포켓일 뿐입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요.
이 거대한 구조 변화 속에서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겠죠. EV 섹터주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플러스 1.74%, 테슬라는 플러스 4%, 루시드는 플러스 5.28% 상승하면서요. 13.56달러로 마감했네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22%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수급이 들어온 의도 있는 상승 패턴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저가에서 거래 밀집 구간 12.8에서 12.9달러를 확실하게 상향 돌파했습니다. 오후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13.65 근처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죠. 종가까지 가격을 지켜내면서 매도 압력이 약해졌습니다. 거래량은 8밀리언으로 평균에 거의 도달했고요. 실제 매수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급락 후 강한 리버설, V자 반등과 추세 전환을 이뤄내면서 이는 단타 기관이 아래에서 매집에 들어왔다는 전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시쯤 급등 후 조정이 아니라 자금 눌림 그리고 다시 상승 패턴을 반복하는 건강한 매수 압력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급등 후 흔들리지 않고 고점에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모습, 매수세가 계속 버티고 있다는 의미겠죠.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15.51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5.6 밀리언 달러입니다. 수치상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유형별 비중이겠죠. 자, 12월 1일에 플러스 8.56 밀리언 달러 추세를 바꾼 결정적 매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주가가 강하게 한번 튀어 올랐고요. 이 대규모 매수는 기관이 의도적으로 들어온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56 밀리언 달러 수준의 대형 매수는 단타가 아니라 포지션 확보 신호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기관들이 가격을 12.8에서 13.2달러 구간에서 적극 매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일에도 소규모지만 플러스 1.3 밀리언 달러로 매수를 이어간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죠. 기관이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장에서는 마이너스 0.19 밀리언 달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규모 자체가 미비하잖아요. 그리고 차익 실현이나 리밸런싱에 가깝다고 봅니다. 큰 매도 압력이 올 때 나타나는 대량 아웃플로우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은 소음 수준이었죠. 11.46에서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이 구간은 기술적 지지와 과매도 완성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단기 공매도 청산이 발생이 가능하겠고요. 기관의 저가 매수 포착 가능, 개인의 패닉 매도 종료. 특히 오더플로에서 분석한 대로요. 12월 1일 대형 매수 8.56 밀리언 달러 유입. 이 지점이 정확히 반등의 중심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관이 바닥이라고 판단한 자리가 11.46에서 12.2달러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13.56의 의미 정말 큽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없었는데요. 오늘은 나타났죠. 첫 번째 이유는 이틀 연속 저점을 높이는 구조고요. 단기 추세가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전 지지선이었던 12.88불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매물대고요. 지금은 새로운 지지선이 되었죠. 세 번째로는 거래량 바닥권 대비 증가입니다.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추세 반등의 교과서 패턴입니다. 네 번째는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13.5에서 13.65는 하락 추세의 문턱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지점입니다. 자, 오늘도 상승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지지선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색다른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전기차는 차만 잘 만들면 된다. 스포츠는 운동만 잘하면 된다. 이 공식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요. 2025년 12월 유럽에서 하이록스와 루시드라는 강력한 퍼포먼스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자, 누가 퍼포먼스 문화를 이끌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변이겠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협업이 루시드의 유럽 전략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이록스는 단순한 운동대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 30개국 2025-2026 시즌 참가자만 130만 명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퍼포먼스, 효율, 체력, 집중력. 루시드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와 완벽히 동일하죠. 특히 루시드는 최대 960km 주행거리, 최고 효율, 동급 최강 성능이라는
정밀한 퍼포먼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록스는 이 정밀함의 운동의 버전입니다. 즉, 두 브랜드의 협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 필연에 가깝다고 보고 있죠. 하이록스가 이제껏 자동차 브랜드를 고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 선택이 루시드입니다. 이건 단순 노출 효과가 아니라 유럽에서 루시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인지도였습니다. 판매가 느렸던 이유도 결국 같은 문제죠. 하지만 하이록스는 유럽 내 고가치 고객층을 정확하게 연결해 줄 것입니다. 고성능, 디자인, 지속력,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루시드의 타깃 고객층 그대로죠. 즉, 루시드는 전기차가 아니라 퍼포먼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유럽 시장에 데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비티와 에어, 왜 하이록스와 맞물리는 것인가가 의문일 것입니다. 루시드 그래비티는 7인승 슈퍼카급 SUV로 최대 주행거리 748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즉, 패밀리와 퍼포먼스는 사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상품 조합이라고 보고 있죠. 하이록스 참가자들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 고소득 전문직과 가족 단위입니다. 그래비티는 이들에게 정확히 맞는 패키지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960km, 세계 최고 수준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이록스가 추구하는 정밀한 운동 체계와 루시드 에어의 정밀한 주행 시스템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게 되겠죠. 이 둘의 조합은 하이록스의 현장에서 이 가치가 왜 특별한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홍보 전략이 됩니다. 유럽은 루시드에게 정말 가장 어려운 시장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판매량이 정말 최악이죠. 모두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루시드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은 딱 하나, 고객 접점과 가격. 그런데 하이록스는 매 시즌 유럽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참가자, 그리고 훨씬 많은 관람객과 SNS 노출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곧 차량 시험 주행보다 더 강력한 경험 기반 브랜딩이 될 것이고요. 고소득층에 대한 정밀한 타깃 마케팅입니다. 스포츠와 EV 융합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걸 동시에 얻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건 광고가 아니라 문화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입니다. 브랜드 파워 상승 속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협업이 가져올 변화를 보면 첫 번째,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 폭발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퍼포먼스 문화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두 번째로는 그래피티 판매의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하이록스 고객층은 그래비티 타겟층과 맞물리고요. SUV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군에 정확히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 확장 전략의 본격 가동입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까지 브랜드 이미지가 단숨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EV 산업의 새로운 협업 모델 창출이겠죠. 하이록스와 루시드는 전기차, 스포츠 퍼포먼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 포지션을 개척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이록스와 루시드의 전략적 파트너십에서부터 AI 시장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 그리고 루시드 주가와 오더 플로우 흐름까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요,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 자본의 방향, 기업의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요와 신뢰의 회복입니다. 루시드는 유럽에서 브랜드를 재정의하고 있고요. AI는 버블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뼈대를 만들고 있고, 주식시장은 단기 흔들림 속에서도 더 큰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